안녕하십니까. 희망누리의 희망 나눔의 시간입니다. 네, 봄이죠. 그래서 오늘은 봄, 나를 위한 봄, 당신은 봄을 즐길 자격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부터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봄을 즐길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면 지난 겨울에 한반도 평화 서밋 있었잖아요. 그때 저도 작은 역할을 담당해서 좀 고생 좀 했습니다. 또 하나 저 즐길 자격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한 명의 목사로서 교회에서 희망누리라고 하는 우리 예배를 9번이나 이번 겨울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네, 준비하는 동안 저도 고민 많이 했고요. 나눔을 위한 내용 위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고, 그때 함께한 식구님들과 좋은 이야기 시간, 또 가르침의 시간, 감사의 시간을 좀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목사이기도 하지만 한 명의 제 인격과 영적 성장을 위한 수행자이기도 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훈독 정성을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요. 참부모님의 생애에 관련된 말씀 훈독을 잘 녹음해가지고 식구님들에게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만드는 동안 거의 2시간에서 3시간이 걸려요. 제가 열심히 그 말씀을 찾고 그 말씀에 대한 시나리오도 작성하고 녹음도 하고요. 직접 편집도 하고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매일 거의 100여 분 정도의 식구님들이 함께 이 정성에 동참해주고 있어서요. 저도 포기할 수 없이 이번 겨울에만 약 90여 개 정도의 훈독 정성 영상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 명의 수행자로서 올 겨울을 잘 보냈기 때문에 이번 봄을 즐길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명의 교육자이기도 했습니다. 네, 수련을 진행을 했는데요. 비대면으로 우리 식구님들을 만나서 6번 정도를 해서 200여 명 정도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200여 명의 식구님들에게 참부모님의 생애를 교육할 수 있었거든요. 도움을 드렸습니다. 소감문에 저도 감동받았던 내용이 진짜 많은데, 그렇게 저는 한 명의 교육자로서도 200여 명이나 함께 했었던 올 겨울이었기 때문에 올 봄 즐길 자격이 있어요. 이뿐만 아니고요. 저는 한 명의 아빠이자 남편으로도 이번 겨울에 제 아내는 만족할 수는 없지만 저 딴에는 우리 딸들을 위해서 노력해봤습니다. 딸들을 등교시키고 하교시킨 적도 있었고요. 또 저녁에 늦게 오는 엄마를 위해서 제가 요리를 해가지고 우리 딸들에게 여러 번, 특히 제가 볶음밥을 잘하거든요. 이 볶음밥을 요리를 해줄 수 있었습니다. 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큰 보울에 제가 요리를 해가지고 아이들 줬더니 정말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5년 전에 제가 우리 딸들과 제주도를 갔는데요. 요즘 제주도 가자고 가족들이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딸들이 이렇게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올 봄은 좀 제주도도 시간 내서 다녀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올 봄을 즐길 자격이 있습니다. 이거 또 하나가요. 우리 가족이 이번 겨울에 모두가 다 코로나 확진을 걸려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격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힘들게 특히 엄마가 고생이 많았는데요. 그 어려운 코로나를 직접 겪은 겨울이기 때문에 올 봄에는 반드시 격리도 했기 때문에 밖에 나와서 따뜻한 봄, 멋진 꽃, 벚꽃, 유채꽃, 개나리꽃의 봄을 즐겨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랑 같으실 텐데요. 저는 이번 겨울 너무 춥더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제 의자에 따뜻하게 만들어준 방석이 있잖아요. 전열 방석을 살 정도로 진짜 추웠습니다. 제가 뉴스를 찾아봤더니 올 겨울이요, 최근 20년 동안 가장 추웠던 겨울이랍니다. 여러분도 이 추운 겨울을 버티셨잖아요. 저랑 같이. 그러니까 이 따뜻한 봄을 즐길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버텼습니까? 계속 이어지는, 특히 이 겨울에 더 이어졌던 코로나를 여러분 다 같이 겪어냈습니다. 주변에 겪은 사람도 있고 나도 확진이 됐었을지도 모르겠지만요. 그렇게 코로나로 힘든 겨울을 우리 함께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번 봄은 우리 모두 즐겨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즐길 자격이 있지요. 이 사실 참부모님 또 참아버님의 말씀에 이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올 봄을 우리가 즐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겨울과 봄은 현격하게 다른 계절입니다. 이 봄절기를 그렇게 생각하게 될 때 그냥 봄이 왔다, 봄은 좋은 계절이다 하는 생각보다는 이 좋은 계절을 맞기 위해 그 배후에 보통 계절과 다른 순환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냐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 겨울 추웠고 코로나가 있었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 고생했었던, 노력했었던 삶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순환의 과정 때문에 올 봄이 정말 좋은 계절이라는 것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기사를 하나 보았는데요. 스트레스 과부하 현상이라는 것이 코로나가 약 30개월 정도 이어지는 바람에 많은 인류사적으로, 인류의 많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 병에 알게 모르게 앓고 있답니다. 그래서 한 30개월의 코로나라는 스트레스가 계속 누적이 되는 바람에 몸과 마음이 뭔가 닳게 되었다고, 그래서 마음이 아프거나 찢겨지는 듯한 현상, 아픔, 느낌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유도 없이 먼저 가슴이 아픈 마음이 느껴지고 막 슬픈 마음이 느껴지고, 근데 그게 느낌뿐만 아니라 실제로 아프고 이런 경우가 있다면 바로 이 스트레스 과부하 현상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심해서요, 이걸 치유해야만 하는, 치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최근에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나 심리학 전문가가 최근에 몇 가지 제안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걸 한번 소개시켜 드려 봅니다. 한번 그런 걸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이 자막을 보고 여러분 입으로도 한번 얘기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자기 스스로에게 해주면 좋답니다. 첫 번째,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좋을지 몰라. 두 번째, 어려운 시간인데 그래도 내가 나를 잘 버티고 조절하고 있네. 또 세 번째, 평상시보다는 못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해야 할 일을 조금 줄여가지고 차분히 앞으로 해나가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두가 힘든 시간이니까 그나마 나 스스로 잘하는 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도 조금 도움이 될지 몰라 라고, 이렇게 네 가지의 이야기를 스스로 해나간다면 방금 스트레스 과부하 현상, 이거를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번 봄에 그런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도, 스트레스 과부하 현상을 줄일 수 있는 마지막 제안을 제가 드려봅니다. 참 어머님의 말씀입니다. 통일가의 역사는 봄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성원식도 봄에 있었죠. 우리 선배님들이 많은 역사적 출발의 활동의 스타트가 봄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 어머님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봄은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꿈과 희망의 계절입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그래서 봄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따뜻한 봄날, 여러분들은 미래의 풍성한 결실을 위해 어떤 씨앗을 뿌리려고 합니까? 이렇게 이 봄에 꿈과 희망의 씨앗을 뿌려보라고 합니다. 예, 제가 어떤 댓글을 보았냐면요, 이 봄에 꽃씨를 심었다고 하는 분도 보았습니다. 아, 벌써 여름이나 가을에 예쁜 꽃을 피우는 희망의 씨앗을 또 뿌리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관계의 씨앗을 한번 뿌려보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제가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는 친구 한 명이 있거든요. 그 친구에게 다시 관계의 씨앗을 뿌려서 조금씩 발전시켜서 올 여름이나 가을에는 멋진 둘만의 추억도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관계의 씨앗을 지금 이 순간 저도 올 봄에 뿌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과부하를 이길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이렇게 참 어머님이 제안하시는 꿈과 희망의 씨앗을 한번 다양한 이름으로 뿌려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실천 미션도 한번 전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는 저처럼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이미 이 험난했던 이 겨울을 잘 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올 봄을 정말 즐겁게 즐길 자격이 있으십니다. 다시 한번 이 강조를 드리고 오늘의 희망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